HLB는 현재 리보세라닙을 위암 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FDA에게 NDA 제출을 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암 1차 치료제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HLB의 리보세라닙과 같은 적응증에 있던 옵디보의 허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많은 주주님들은 같은 적응증에 경쟁 약물이 허가를 받았으니 레드오션화 되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옵디보가 면역항암제 중 최초로 위암 1차 치료에 화학요법과 병용요법으로 FDA 승인을 얻었습니다. 병용요법이기 때문에 옵디보 단독은 아닙니다. FDA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의 생존을 개선시킨 치료제라고 평했습니다. 옵디보는 2017년 9월 일본에서 위암 3차 이상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미국 FDA 허가로 인해 미국 위암 1차 치료제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옵디보의 임상 결과를 보겠습니다. 얼마나 데이터가 잘 나왔는지 보면 중간 생존이 13.8개월로 화학요법만 단독으로 받은 환자의 11.6개월보다 길었습니다. 2개월 연장된 모습입니다. 확실히 위암 1차 치료의 OS와 3차 치료의 OS는 다른 것을 두 가지 임상시험을 통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환자의 상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얼추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옵디보가 허가되었다는 것은 동양인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것이겠고, 이번에 미국에서 옵디보가 허가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미국인을 비롯한 서양인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것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3차 치료제 옵디보는 중앙생존기간이 5개월인데 1차 치료제 옵디보는 중앙생존기간이 약 14개월입니다. 대략 7개월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는 여러가지 변수가 반영된 것일 텐데요. 인종 차이를 제외하고 1차냐 3차냐 차이로 살펴보면 1차는 처음 치료가 들어가니까 위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처음 항암제를 복용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실패하면 2차로 넘어가고 그것도 실패하면 3차로 넘어갑니다. 그동안 시간이 흘렀겠죠? 그 시간이 7개월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같은 옵디보라도 1차로 치료하느냐 3차로 치료하느냐 OS가 차이가 납니다. 이미 3차 치료를 받을 당시에는 환자의 병세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에 비해 3차의 OS가 짧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대조군보다 옵디보군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입니다. 3차 치료제는 플라시보군이 대조군이었는데 1개월 오래 살았고 통계적 유의성도 확보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1차 치료제 대조군은 화학요법군이었습니다. 2개월 오래 살았고 아마도 통계적 유의성도 확보했으니 FDA에서 어렵지 않게 허가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3차 치료제로 옵디보는 1개월 오래 살았고 1차 치료제로 옵디보는 2개월 오래 살았습니다. 옵디보는 브랜드명이고 니벌루마비 성분명입니다. 임상시험은 대규모로 진행되었는데요. 환자 수가 1581명입니다. 옵디보와 화학요법의 병용군은 792명이고 화학요법 단독군은 792명으로 반반 나눈 뒤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개월 연장이 된 것이죠. 같은 위암 적응증의 경쟁사의 경쟁약물이 치고 나오면 아직 시판 허가가 나지 않은 HLB와 같은 신약 개발 회사는 긴장하게 됩니다.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옵디보의 등장으로 레드오션이 된 것이란 불안감을 가져야 할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경쟁사 약물이 추가 적응증을 획득한 것이니까 향후 리보세라닙이 가져갈 시장이 다소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신약이 폭풍처럼 갑자기 등장해서 시장을 선점해가는 건 아닙니다. 이 자료는 2019년 9월 29일 HLB에서 임상 결과에 대해 발표하면서 함께 제시한 자료인데요. 여기에는 사이람자와 론서프와 비롯해 옵디보도 있습니다. 이미 위암 3차 이상 시장에서는 옵디보가 시판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 시장이라 미국 허가를 기대하는 리보세라닙과 시장이 겹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에서 위암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에 진출할 예정인 리보세라닙은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보세라닙은 위암 3차뿐만 아니라 최근 행보를 보면 위암 1차도 개발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글로벌하게 진행하지는 않았으나 위암 1차 국내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옵디보도 무조건 아닙니다. 백혈병에 키미와 같이 완전 관해가 80% 나오는 꿈의 신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치료로 옵디보를 투여받고 실패하고 2차도 실패하고 3차로 넘어오면 리보세라닙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3차 치료 시장이 됩니다. 물론 1차 치료로 옵디보를 투여받고 완전 관해된 환자들은 3차 치료로 리보세라닙을 만날 가능성은 사라지겠습니다. 옵디보를 1차 치료로 처방받는다고 완치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HLB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단지 기분상 조급해질 뿐입니다. 옵디보는 생존기간을 2개월 늘렸는데 완치가 되어서
생존기간이 10개월, 40개월이 찍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환자들이 사망하기 때문에 OS 중간값이 13.8개월로 찍히는 겁니다. 중간값이라는 건 말 그대로 중간값입니다. 약 800명의 환자들의 사망 중간값이 13.8개월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암은 고치기 힘들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 2개월이라도 생존 연장이 된다면 굉장한 발전인 것입니다. 만약 실험군과 대조군의 MOS 차이가 40개월 이상인 혁신적인 신약이 위암 1차 치료로 허가를 받았다면 이건 시장을 다 뺏겼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지만 옵디보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옵디보가 허가받은 임상시험의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상시험의 이름은 체크메이트 649입니다. 말 그대로 위암 1차 치료제로 체크메이트 했네요. 백그라운드에서 옵디보의 지난 임상시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HLB 홈페이지에서 봤던 위암 3차 허가 임상시험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어트랙션2라는 임상 3상 시험이었는데, 여기에서 옵디보 실험군의 MOS가 5.3개월로 대조군 4.1개월보다 1개월 더 오래 살았습니다. 체크메이트 649의 임상시험은 우리가 뉴스기사로 접한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허가를 받은 건 화학요법과 옵디보인데 여러가지를 테스트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옵디보와 이필리무바 실험군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허가를 받은 옵디보와 화학요법 실험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학요법 단독이 있었습니다. 총 3그룹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허가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상시험은 not recruiting이라고 더 이상 환자를 추가 모집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이 시작되고 시판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검토해보면 첫 임상시험이 포스팅된 날짜가 2016년 8월 19일입니다. 지금은 2021년 4월이니까 임상시험이 시작되고 5년이 걸려서 시판 허가가 된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임상 3상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쯤에서 리보세라닙의 위암 3차 치료제를 위한 임상 3상의 첫 포스팅 날짜를 살펴보면 2017년 2월 3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옵디보보다 1년 늦게 시작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옵디보가 허가받기까지의 기간과 비교해보면 2017년에다가 5년을 더해주면 될 겁니다. 2022년인 내년입니다. 2016년 임상시험이 시작된 옵디보가 2021년 올해 시판 허가를 받았는데, 같은 기간이 걸린다고 보면 2017년 임상시험이 시작된 리보세라닙은 2022년 시판 허가를 받으면 적어도 옵디보보다 늦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HLB만 바라보고 있었을 때는 NDA 제출이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 옵디보를 보고 나니 올해 신청하고 내년에 허가를 받으면 비슷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서 잊지 않아야 하는 건 옵디보는 1차 치료제로 임상시험을 진행했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이 끝나는 기간이 더 오래 걸렸을 겁니다. 임상시험이 끝나는 시기가 더 오래 걸린다는 거죠. 옵디보 1차 MOS가 13.8개월인 것에 비해 3차 MOS가 5개월인 것을 생각해보면 1차 치료제 임상이 3차 치료제 임상보다 단순 계산 7개월 더 오래 걸립니다. 3차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더 빨리 사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HLB도 이제 곧 NDA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더 늦어지면 옵디보보다 늦어지는 것이죠. 세 줄 요약입니다. 옵디보가 리보세라닙이 준비 중인 같은 적응증에서 FDA 허가를 받았습니다. 위암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는데요. 면역항암제로는 최초입니다. 옵디보는 임상 시작부터 허가까지 5년 걸렸는데, 놀랍게도 HLB는 옵디보와 비교하면 그리 늦은 건 아닙니다.